예, 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은 경자야 어디 있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목을 경자야 사랑해 이렇게 달려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제 아내 이름은 경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경자야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 아내 이름은 경자가 아니라 진선이기 때문에 경자야 사랑해 이러면 오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선아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경자는 어디 있니? 이렇게 경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제는 투자의 목적입니다. 투자의 목적.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혹은 왜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인데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죠.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다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과제가 좀 생깁니다. 과연 얼마쯤 벌어야 돈을 번 것일까 하는 걸 텐데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일단 뭐 10억도 얘기할 수 있고 100억도 얘기할 수 있고 1000억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부자의 기준이 얼마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략 과거에는 10억 정도를 부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로 10억이 있다라고 해서 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자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교육을 하거나 금융 자산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10억짜리 깔고 있다고 해서 사실 거기서 돈이 뭐 한 달에 본인이 살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뭐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기준으로 10억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기준이 좀 늘어서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라고 얘기들 하게 됩니다. 어쨌든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요. 자명한 일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요놈이 쫓아오질 않고 도망가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돈을 벌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돈 버는 건 맞긴 하나 얘를 앞세우게 되면 실제로 돈을 못 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철학적 혹은 삶의 질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얘기한 경자입니다. 경자. 경자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반 친구 이름 경자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약자입니다. 혹은 재정적 독립이라고도 합니다. 다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에 있어서 정말 내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오늘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하긴 하나, 내가 꿈을 위해서 일하긴 하나 힘들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면 정말 뭐 하루에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커피도 좀 한 잔 마시면서 합니다. 그러게요. 그냥 사표를 뭐 안에다가 넣어두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만둘 수만 있으면 하고 생각들 하는데, 그런 그만둘 때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바로 경제적인 자유, 재정적인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둬도, 하고 있는 장사를 그만둬도 소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이게 경제적인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막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가지면 훨씬 쉬울 거란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경제적 자유, 재정적 독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뭐 대략 관념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이 나오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당신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하기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참 멋진 말입니다. 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거의 할 수 있다는 거죠.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no, 됐어, 나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우리 앙드레 형이 얘기한 재정적 독립, 경제적 자유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알렉산더 엘더가 투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요. 투자라는 직업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제가 이제 100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워렌 버핏의 친구인 찰리 먼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찰리 먼거는 92세 때, 내가 참 지금도 투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워렌 버핏도 이제 찰리 먼거는 그 말 할 때가 92세였고 올해 나이로 하면 96세, 7세쯤 되고요. 예. 워렌 버핏도 지금 93세, 4세 되는데 현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죠. 투자라는 것이 직업이 되면 이렇게 자유직업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설하고 알렉산더 엘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에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다. 판에 박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성공한 투자자, 성공한 트레이더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직업 가운데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투자의 이유가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앞서 이제 얼마면 부자인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위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경제적 기반을 가지려면 얼마쯤 돈이 있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통상 우리가 대략 한 15억 원 정도를 기준을 해보죠. 그러면 앞서 이제 뭐 10억에서 20억은 있어야 된다고 부자라고 했으니까 대략 15억 원을 잡아봤어요. 은행 이자가 2%잖아요. 그러면 15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연간 3천만 원을 이자로 얻게 됩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 250만 원인데요. 이자 소득세 15.4%를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211만 5천 원입니다. 예, 일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자산에서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월 210만 원에다가 캐시플로우가 앉아서 따박따박 나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국민연금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사적연금 개인적으로 든 거 말고 국민연금도 글쎄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받을지 모르고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한 21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뭐 아이들 자녀 교육비 들어가고 또 혹은 뭐 은행 이자 내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이러면 300만 원이면 부족하겠지만요. 지금은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이 있고 은퇴할 시점 정도 혹은 나중에는 300만 원 정도면 아이들 다 컸다고 가정하고요. 사는데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해 봤고요. 그런데 15억 원을 이거는 은행에 2%로 그냥 맡겨놨을 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이걸 가지고 좀 안정적이지만 투자를 한다면, 자금 관리를 한다면
수익률을 얼마 정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은행에 있는 PB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야, 니네들은 보통 요즘 수익률 얼마나 잡니? 그러면 대략 한 은행 금리의 2배 정도 잡더군요. 4% 정도. 또 얼마 전에 물었을 때는 한 4에서 5% 정도인데 지금 5% 정도 잡기는 어려울 거고요. 은행 금리가 1% 후반이나 2%니까 4% 수익률 정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만 놔두지 않고 MMF에 넣었다가 또 좋은 주식을 꼭 사지 않더라도 ETF에 샀다가 또 ELS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고금리 상품에 넣고 해서 한 4% 정도 맞춘다는 거죠. 부동산 임대 수익률을 따지면 지금 4에서 5%, 조금 소극적으로 보면 4에서 4.5%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서 15억 원을 4%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간 6천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500만 원이죠. 앞서 이자 소득세 15% 감안하면 월 수령액이 423만 원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안 더하더라도 4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겠지요. 그러면 앞서 2% 기준이 아니라 4% 지금 기준을 적용한다면 10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간 4천만 원입니다. 월 330만 원. 세금 제외하게 되면 한 280만 원 정도 나오네요. 280만 원 정도이면 그래도 앞서 이제 다른 연금까지 좀 더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좀 살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대략적이나마 지금 계산을 한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경자를 찾는다면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면 얼마 정도의 돈을 열심히 일해서 혹은 투자해서 마련해야 되는가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10억에서 15억 원 정도면 우리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물가는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고 소득 수준 감안하고 그런 거 다 따질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대충이나마 그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투자의 돈의 목적은 일과 성취입니다. 돈 버는 것만을 열심히 목표로 삼다 보면 돈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사랑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돈 번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사실은 그냥 할 일 하면서 그렇게 돈 많이 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만큼 돈이 사실은 시드머니나 목돈이 안 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돈 번 사람들의 얘기는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저절로 따라오더라.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성취를 하게 되면 돈은 소위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그 경지에까지 가면 정말 좋은 거죠. 앞서 얘기했던 정신과 의사 출신의 투자자 알렉산더 엘더는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에 일하는 것에 열중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익이 낮다고 해서 들떠서 얼마 벌었어 정신 못 차리는 트레이더는 재판 도중에 돈을 세는 변호사와 같다. 돈만 밝힌다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났다고 막 화를 내고 흥분하는 사람은 피를 보고 졸도하는 외과 의사와 같다. 진정한 프로는 돈을 벌거나 돈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이 오거나 행복한 상황이 와도 흥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프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성취하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이고 진정한 투자자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돈이고 돈은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는 말씀하시기를 돈만 생각하지 말고 트레이딩에 투자의 품격을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침에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예. 혹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면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큰 돈을 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단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또,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시거나,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모두 이런 단계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좋은 것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간절하고요. 1차적으로 그 단계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재정적 독립을 꿈꾸며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 됐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예, 오늘은 경자야 어디 있니? 예, 경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